네, 보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까지 적시돼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여야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최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수사 대상과 범위로 쏠립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불법 의혹이 적시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애초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해병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빼라는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추만 안 되다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이 출범을 하고 수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선 민주당의 역할이 크단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위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교섭단체는 민주당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를 추리게 되지만 결국 민주당 추천목에서 특검 임명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특검을 누가 하느냐? 특검은 공정하게, 특별검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 단체나 또는 여야 합의로 해서 이제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검사 20명을 포함해 60명 안팎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40명 이내 특별수사관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105명이었던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내용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피의 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는 등 법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